이번 시간에는 계전기 명칭과 다양한 소켓의 넘버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중요한 것만 조금 짚어드릴 거예요. 책에는 승강기 기능사 실기와 조금 연관이 없는 범위가 넓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과감하게 쳐낼 거니까 생략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배선용 차단기 같은 경우도요. 우리 승강기 기능사 실기 제어판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과감하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 푸시 버튼부터 볼게요. 앞서 저번 시간에요. 제가 푸시 버튼을 자세하게 짚어드렸어요. 그쵸? 넘버링도 알아봤고 NC, NO 각 단자의 번호까지 우리 알아봤습니다.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우리 검토만 하고 넘어갈까요? 푸시 버튼이 있고 NC, NO가 써져 있으며 1, 2, 3, 4라고 번호 매긴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NC는 B접점을 의미하고 1번, 2번으로 넘버링을 한다. NO는 A접점이라고 하고 3, 4번으로 넘버링을 한다. 이 그림에 나온 예시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나가서 더 우리 반복 작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릴레이라고 나왔습니다. 릴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얘의 원리는 조금 잠깐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 원리를 알아야지 뒤에 나오는 계전기에 대해서도 이해가 갈 텐데 얘 자체는요. 우리 승강기 기능사 실기에선 나오지가 않아요. 릴레이가 아예 나오지가 않고 전기 기능사 같은 쪽에서 나오지 우리 승강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얘 동작 설명만 조금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릴레이의 구조를 보면 고정 철심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이곳에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은 고정 철심은 전자석이 된다. 이렇게 탁 붙어서 움직일 건데 그걸 우리가 여자라고 합니다. 낯익으신 분들은 조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자 된다라는 상태. 릴레이가 여자가 되면은 A접점은 B접점이 되고 B접점은 A접점으로 된다. 우리 뒤에 나오는 릴레이들도 다 똑같습니다. A접점이 B접점이 돼요. 조금 이해가 안 가죠, 말로는. 그래서 너무 깊게 팔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설명은 한번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A접점은 B접점이 되고 B접점은 A접점으로 바뀌게 되는 원리다. 반대로 전기를 차단하게 되면 전자력이 사라져 원위치로 복귀한다. 소자된다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보다는 사실 여기가 조금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릴레이의 접점은 크게 순시접점, 전원접점으로 구분을 하고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여기 3번, 2번은 생략하세요. 어차피 우리 릴레이 안 배우니까. 순시접점의 의미는 릴레이가 여자되면 A접점은 B접점으로, B접점은 A접점으로 즉시 변환한다. 전원이 인가되면요. 접점이 바로 이렇게 뒤바뀌는 거. 바로 움직이고 즉시 변환하는 거를 우리는 순시접점이라고 할 거예요. 전원이 들어오면 바로 움직여요. 바로 작동합니다. 이거를 순시접점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 릴레이는 깊게 안 들어간다고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순시라는 단어. 순시가 뭔지 바로 움직인다고 했죠. 뭐 시간이 따로 걸리지 않고요. 전원이 인가되는 순간에 바로바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기 뒤에 가면 접점 번호가 나오는데 우리는 릴레이 안 배우니까 넘어갈 거예요. 생략합니다. 타이머 릴레이 볼 건데요. 우리 앞에서 릴레이를 배우긴 했지만 릴레이보다 중요한 거 타이머 릴레이. 얘는 시험에 꼭꼭꼭 나오니까 저랑 잘 알아보고 가야 됩니다. 타이머 릴레이.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얘 영어 이름을 알아줘야 돼요. 우리 단자대도 영어로 불렀고 푸시 버튼도 영어로 불렀고 또는 램프까지도 다 영어로 이름을 짧게 불렀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얘를 이제 이렇게 T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T 써 있으면은
이거 지금 타이머를 의미하네 라고 바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양한 모형이 있고 다양한 그림이 있어요. 이거 알아보기 전에 작동 원리 잠깐만 볼게요. 얘는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요. 미리 설정된 시간이 경과된 후 작동하는 계전기. 우리 아까 전에 릴레이에서는 순시 접점만 배웠죠. 순시 접점. 그리고 한시 접점. 이 한시 접점은 뭐냐면요. 방금 여기서 타이머에 대한 설명을 보면요. 시간이 경과된 후 작동한다. 한시라는 건요.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움직이는 걸 의미하고 순시라는 건 바로 동작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이 타이머는 이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부터는 넘버링으로 넘어가면서 같이 볼게요. 자, 타이머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조금 어려워요. 제가 이거는 다시 보기 전에 우리 이 글씨만 먼저 봐볼게요. 글씨만 먼저 보고 이 뒤에 이런 타임 차트 같은 부분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많이 생략을 할 거예요. 너무 깊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글씨만 보고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일단요. 타이머라는 건요. 계전기를 뜻하는 건데요.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계전기라는 건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타이머 릴레이 설명이 써 있고 이런 계전기가 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부분에. 이 밑부분에 있는 거를 여기 소켓 베이스에다가 꽂을 거예요. 꽂아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 작업은 이런 계전기 실제로 여기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켓 베이스에다가 할 거예요. 그럼 이 밑에 단자 부분들이 어디냐? 이게 여기 있는 소켓 베이스 여기에 꽂힐 거예요. 지금은 조금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랑은 조금 별개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는 타이머 릴레이에 대한 넘버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생겼어요. 얘가 이제부터 우리가 타이머로 볼 거예요. 이 그림 보시면요. 단자가 8개죠.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소켓 베이스를 맨 처음에 고정할 때 조금 중요한 게 있어요. 얘도 위아래가 존재를 합니다. 위아래가 존재를 해요. 그게 어딨냐면 여기서 이렇게 삐쭉 아래가 나와 있어요.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보기는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배꼽이 아래로 가야 돼요. 우린 이걸 배꼽이라고 부를 거예요. 배꼽이 아래로 가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돌아가면 배꼽이 위로 가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계전기라는 게 꽂히지를 않아요. 걔가 꽂힐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배꼽이 아래로 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얘도 소켓 베이스만의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는요. 이렇게 써줄 거예요. 1, 2, 3, 4, 5, 6, 7, 8. 아니 왜 여기서 시작을 안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냐. 우리 계전기라는 거 밑에를 보시면 여기 꽂는다고 했죠. 걔네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꽂히기 때문에 걔네 번호 기준으로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자리가 배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타이머일 때 우리 램프에서도 걔만의 전원이 있었죠. 우리 타이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만의 전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원이 몇 번이냐? 7번과 2번.
2번과 7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 어떻게 봤어요? 전원이라는 거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 거라고 했죠. 레드램프가 들어갔으면 1, 2번으로 번호를 매겼듯이 여기에 이제 타이머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번호가 어떻게 돼요? 2번, 7번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완전 잘 외워주셔야 돼요. 2번, 7번이 타이머의 전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한번 제가 쓱 쓰고서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그쵸?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일단은 공통도 있고 A 접점도 있고 B 접점도 있어요. 우리 이거를 볼 때는요. 일단 얘네를 반으로 조금 쪼개서 봐야 돼요. 이렇게 별개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타이머에서 뭐가 있댔어요? 한시랑 순시가 있다 그랬죠. 한시랑 순시가 있는데 이 절반으로 나눈 기준이 뭘까요? 그 한시와 순시입니다. 이쪽과 이쪽으로 차이를 두셔야 돼요. 전원을 배제하고 이쪽을 기준으로 저희는 한시라고 볼 거고요. 이쪽을 기준으로 순시라고 볼 거예요. 순시는 바로 동작하고 한시는 시간의 텀을 두고 동작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회로도로도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 이것만 암기하면 의미가 없어요. 회로도에다가 대입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볼게요. 자, 이거의 차이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일단 우리 밑에 거 먼저 넘버링 한번 해볼까요? 타이머의 전원에 물어봅니다. 전원을 물어봅니다. 2번, 7번이죠? 우리 전원 2번, 7번으로 배웠고 Y에 램프는 다 1, 2번으로 외웠습니다. 얘네 막히면 안 돼요. 이제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자, 근데 타이머가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요. 또는 모양이 달라요. 둘 다 A 접점인 건 알겠어요. 그쵸? 근데 모양이 달라. 얘는 짝대기만 있고 타이머고 얘는 이렇게 뾰족 꽃갈이 나와 있는 타이머가 있습니다. 꽃갈 모양처럼 좀 삐져나와 있죠? 그쵸? 이거 두 개 이제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이것도 순시와 한시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짝대기만 있는 거 순시, 꽃갈처럼 뾰족 나와 있는 게 한시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이렇게 짝대기만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순시. 꽃갈로 나와 있는 타이머는 한시예요. 순시, 한시. 구분 가시나요? 이걸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봐야죠. 이렇게 타이머가 지금 A 접점이면서 순시인 거 알았어요. 이걸로 봐볼게요. 타이머가 순시예요. 순시는 지금 1, 2, 3, 4인데 2번은 전원이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고 4번은 제가 아무것도 안 써놨죠. 우리는 이제 타이머에서 4번을 아예 안 쓸 거예요. 항상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작업할 때 4번에 뭔가 전선이 있다, 가는 길이 있다,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순시에 결국 해당하는 번호는 3번과 1번이 전부인데 볼게요. 얘 A 접점, 얘도 A 접점. 순시는 A 접점인데, 그쵸? 그러면 어떻게 써주냐면 1번, 3번. 그쵸? 두 개밖에 없죠. 2번, 4번 안 쓸 거고 1번과 3번이 순시에 해당하는 A 접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요런 형태는 타이머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순시는요. A 접점이 전부입니다. 1, 3번이 끝이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B 접점인 경우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실제로 정말 있다? 그러면은
도면이 이상한 겁니다.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자, 지우고. 자, 순시 봤어요. 이제 한시 볼 겁니다. 한시 볼 건데 여기 있는 거, 꽃갈 있는 거 제가 한시라고 했고 여기서도 한시라고 보내요. 여기 한번 볼까요? 한시 부분. 7번은 전원이니까 생략. 8번 공통, 6번, 5번이 A, B라고 합니다. 여기 A 접점이니까 얘는 확정이에요. 그쵸? 6번은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5번과 8번 중에 긴가민가 하죠? 근데 여기 있는 공통 뭐예요? 또 우리는 C 접점이라고도 배웠던 이거. 이거 뭐였어요? 얘는 A 접점과 B 접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지금 A 접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써줄 때는 이렇게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가 A 접점이지만 이 공통이라는 번호 자체는 A도 될 수 있고 B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A밖에 없기 때문에 A랑 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거. 전원도 중요하지만 순시, 한시 구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순시, 한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공통이 나온 김에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갈게요. 자, 공통이라는 건 A 접점과 B 접점을 같이 사용을 한다는 건데 봅시다. 지금 여기는 한시, 여기도 한시인 거 알 수 있죠? 왜? 꽃갈 있잖아요. 그쵸? 꽃갈 있으면 제가 한시라고 했어요. 자, 한시에 A 접점과 B 접점이 같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는데 번호는 3개밖에 없어요. 단자는 4개인데. 그쵸? 이럴 때 어떻게 해주냐? 공통이라는 건요. 정말 중요해요. 얘네가 서로 만나 있는 상태에서만 공통이 됩니다. 서로 만나 있는 상태에서만. 그 말이 뭐냐? 이 단자랑 서로 만나야지만 공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두 개를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8번으로. 공통인 8번이 들어가고 여기에 A 접점 6번, B 접점 5번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중요해요. 공통의 조건. 무조건 회로도에서 장애물이 없이 만난다. 장애물이 없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우리 잘 기억해야 되죠. 타이머 2번, 7번. 그린 램프 1번, 2번. 램프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장애물이 있는 예시까지 한 번 더 들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된 거랑 아까랑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에 푸시 버튼이 하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공통이라는 건 서로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얘랑 얘를 같이 쓰고 싶어요. 근데 얘가 여기로 가려고 하니까 푸시 버튼이 막고 있어요. 얘가 B 접점이든 A 접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길이 막혔으면은 안 돼요. 얘가 그냥 지금 장애물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8번은 6번, 8번, 5번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8번을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회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둘 다 8번을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중복이 되는 거예요. 공통이 아닌데 이렇게 중복으로 쓰는 거는 잘못된 회로도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또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거니까 지금은 타이머 전원, 한시, 순시를
조금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건 제가 넘어갈게요. 조금 난이도가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파고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 플리커 릴레이 보겠습니다. 얘는요, 타이머랑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형태가 다른 게 얘는 조금 더 심플해졌어요. 아까보다 조금 난이도가 낮아졌습니다. 자, 플리커 릴레이. 우리 타이머는 T라고 영어로 외웠습니다. 플리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외우세요. FR이라고 외웁니다. FR이 이제부터 플리커 릴레이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전원을 인가하면 한시 동작, 한시 복귀를 한다. 오프하면 초기화된. 이거는 뭐야? 한시에 대한 얘기만 있고 순시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그러면 타이머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요, 순시가 사라졌어요. 오히려 쉽죠? 아까 1번, 3번을 순시로 썼던 게요.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한번 얘도 그림으로 볼게요. 자, 배꼽은 아래로. 자, 전원도 타이머랑 똑같습니다. 2번과 7번은요, 우리 똑같이 전원으로 봐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번, 8번, 3, 4, 5, 6번을 대해서 써줄 텐데요. 이게 전부예요. 우리 아까 타이머 어땠어요? 1번, 3번을 순시로 보면서 A 접점으로 사용을 했죠. 근데 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전원과 우리 공통 A, B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순시가 아니고 무조건 한시예요. 자, 얘도 회로도로 한번 보기는 봐야죠. 아까 타이머가 이렇게 꽃가리 뾰족 튀어나온 거였으면은 우리 플리커는요, 이렇게 마름모로 생겨서 이런 형태를 띈 게 플리커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플리커 있고 전원도 있고. 자, 전원. 플리커 전원은 2번, 7번. 타이머도 똑같죠? 2번, 7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아, 여기 지금 한시 A 접점, B 접점이 있는데 일단 공통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공통 잡는 습관을 많이 들여놔야 됩니다. 자, 보니까요. 여기 위에가 지금 서로 만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얘랑 얘는 서로 만나니까 우리 이거를 공통으로 볼 수가 있겠다. 공통 번호가 몇 번이었어요? 8번. 그리고 A 접점, B 접점까지. 그냥 타이머에서 순시 접점 사라진 버전입니다. 훨씬 쉽죠? 얘는 요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영어 이름, 전원, 그리고 공통과 접점까지만. 간단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접촉기. 우리 아주 큰 릴레이라고 하나 봐둘게요. 큰 릴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우리 얘의 이름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름이 두 가지지만요. 우리는 MC로만 외울 거예요. 전자접촉기 MC. 자, 그리고 얘는 이런 계전기를 사용을 하지만 우리는 여기 소켓 베이스에 작업을 한다고 했죠. 여기다가 다 전선을 넣는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배꼽이 조금 삐쪽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 배꼽을 잘 보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전자접촉기는 릴레이처럼 내부의 전자코일에 의해서 접점의 개폐가 이루어지는 계전기다. 모터의 동작을 시킨다. 온오프 한다. 구성을 보면 코일, 주접점, 보조접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우리 전선에서요. 주회로랑 보조회로 배웠죠. 우리 앞서서 배운 타이머랑 플리커는요. 다 보조회로로 작업을 하는 거였다면 전자접촉기, 이 MC라는 애는요. 주회로로 같이 작업을 합니다. 주회로도 들어가고 보조회로도 들어가요. 그 말은 즉 뭐예요? 2.5스퀘어짜리 적색깔 주회로가 들어가고 또는 청색깔 1.5스퀘어짜리 전선도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접점 번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8핀짜리들은 그림을 그려드렸지만 얘는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2핀이고요. 이렇게 반으로 또 쪼개봐야 돼요, 우리. 쪼개보고 여기를 이제부터 주회로, 여기를 보조회로로 볼 거예요. 보조회로, 주회로. 그런데 주회로라는 게 뭐냐고 하면 우리 전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이 센 부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회로가 조금 더 굵은 전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고 1, 2, 3, 7, 8, 9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RST, UVW가 있어요. 이 RST는요. 조금 예전 9버전이고요. 지금은 우리는 L1, L2, L3라고 부릅니다. 상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3상을 사용하는데 L1상, L2상, L3상이라고 이름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여기를 이제는 우리 뭐라 부르냐면 입력부라 부를 거고 여기는 출력부라고 부를 거예요. 실제로 도면을 보시면 이 출력부 밑에는 우리 모터가 달려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작업할 때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는 모터까지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모터 부분은 생략이고 모터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이제 회로도로 한번 가져와 봐야겠죠. 회로도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L1상, L2상, L3상이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주 전원선들이 내려오면서 자, 이렇게 개폐기처럼 있고 얘네의 이름을 이렇게 MC라고 봐줍니다. MC 전자접촉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L1, L2, L3랑 이어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부터 주회로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주회로 이 부분을 넘버링을 해줄 때 번호 다 나와 있습니다. 입력부 1번, 2번, 3번이 되고 밑에 출력부 UVW로 떨어지는 상에서는 7, 8, 9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주회로고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넘버링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다 보조회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거기는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선을 따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는 밑에 뭐 다른 회로가 있겠죠? 자, 여기서 선을 따와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부터는 보조회로가 됩니다.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반 나눈 거예요. 여기 주회로, 여기 보조회로고 자, 이제 여기에 맞게 넘버링도 해줄 거예요. 일단 봅시다. 4, 5, 6, 10, 11, 12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전원은 6번과 12번이 이제부터 우리는 전원으로 볼 거예요.
전원. 그리고 얘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MC라는 애는 공통이 없어요. 우리 플리커 타이머는 지금 공통이 있어서 그걸 반복 작업을 했었는데 우리 MC는 공통이 없습니다. 오히려 심플하겠죠. 자, 그러면 이 4번에 해당하는 여기 아래 녀석 10번이 우리의 A 접점이 되고 5번과 11번은 B 접점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가져와서 볼까요? 주회로는 이미 했고 그러면 자, 푸시 버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보이는 거 먼저. 푸시 버튼은 우리 A 접점 3, 4번이 될 거고 MC의 A 접점입니다. 뭐였어요? 4번, 10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B 접점 5번, 11번. 자, 램프들은 우리 1, 2, 1, 2라고 보기로 했고 여기 지금 MC 전원이 있어요. MC 전원은 우리 6번, 12번으로 배웠습니다. 자, 아직 오늘 한순간에 다 암기하는 거 어려운 거 맞습니다. 자, 천천히 반복해보고 이렇게 써보는 버릇을 많이 해봐야 돼요. 넘버링은 연습이 조금 많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요. 반복 작업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MC까지 알아봤어요. 자,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영어 이름 중요해요. EOCR로 외워주세요. EOCR, 전자 과전류 계전기 또는 전자 우리 과부하 계전기라고도 합니다. 과전류가 흘렀을 때, 과부하가 흘렀을 때 알려주는 계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터 등에 연결된 회로에서 운전 중에 과전류에 의한 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전기. 실제로 정말로 작업이 잘못되면 안 되겠지만 얘는 잘못된다는 가정하에 동작 테스트를 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틀리지 않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우리 EOCR도요. MC랑 굉장히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자, 12핀짜리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회로 부분도 똑같습니다. 전원도 같아요. 주회로랑 전원이 같고 우리 접점 부분만 달라질 거거든요. 그걸 조금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아까랑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그쵸? 주회로 L1, L2, L3 출력부 그리고 접점은 다르고 전원 6번, 12번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별이 되는 게 뭐냐? 차이가 되는 게 뭐냐? 공통이 있고요. 아까는 우리가 A, B라고 외웠는데 지금 이거 회로도가 조금 잘못됐어요. 도면이. 우리 EOCR은 BA라고 보셔야 돼요. BA. 여기도 지금 보면 EOCR A 접점이 5번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5번이 A 접점입니다. 이거 지금 밑에 도면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 계전기 내부도가. 자, BA라고 보셔야 되고 10번과 11번 중에서요. 우리 11번은 있잖아요. 이제 아예 안 쓸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10번 하나를 공통으로 보고 4번, 5번에 B 접점, A 접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 타이머 플리커도 그랬죠. 8번을 공통으로 본 다음에 우리 6번과 5번으로 A 접점, B 접점을 구분했던 것처럼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11번 안 쓰면 우린 더 좋지 않아요? 편해요. 그쵸? 아예 안 쓰면 되는 단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도면으로 봤을 때 우리 아까 주회로 부분 EOCR이 이렇게 있어도 어쨌든 여기 다 단자가 있는 거예요. 1, 2, 3, 7, 8, 9로 봐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보조 회로를 봐줄 때도
자, 한번 이렇게만 봐볼까요? 응.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 EOCR에 해당하는 부분을 볼 건데 여기 EOCR 얘랑 지금 우리 먼저 공통을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공통은 뭐였어요? 장애물 없이 만나는 상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얘랑 지금 만날 수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이 단자랑 지금 장애물이 없이 연결이 돼 있다. 그쵸? 그리고 B접점과 A접점에 해당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이게 그 자체로 공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공통 번호가 뭐였죠? 11번은 안 쓰기로 했고 10번이 우리의 공통 번호가 되는 거예요. EOCR에 해당하는. 자, 그러면 EOCR의 B접점은 우리 4번, A접점은 5번으로 봐줘야죠. 자, 그 다음에 MC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런 도면 나왔을 때 많이 헷갈리는 게 벌써 공통을 찾으려고 그래요. 아, MC의 공통이 뭐였더라? 우리 전자접촉기의 공통이 뭐였지? 찾으시면 안 돼요. 얘는 공통이 없어요. 우리 EOCR과 그게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공통이 없습니다. 그냥 얘는 바로 우리 B접점이니까 5번, 11번, A접점은 4번, 10번 이렇게 써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똑같은 거 뭐였어요? EOCR 이렇게 전원이 있으면은 6번, 12번으로 써주는 건 동일합니다. 누구랑? MC랑. MC랑 EOCR 주회로 같아요. 전원 같아요. 다른 거 공통이 있고 없고. 그리고 4번, 5번의 접점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봤으면요. 우리 지금 계전기에 해당하는 접점 넘버링까지 다 알아본 거예요. 누구누구 배웠죠? 램프 전원 배웠고요. 푸시버튼의 접점 배웠고. 그리고 타이머에 대해서 한시, 순시. 플리커는 타이머에 순시 없는 버전. EOCR은 과전류 계전기면서 우리 MC랑 똑같이 보면 됩니다. 공통이 있고 없고 차이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계전기의 기초 넘버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이거 반복해서 많이 연습해 주시고 복습해 주셔야 돼요. 동영상 천천히 멈춰가면서 반복하시고 저 따라서 넘버링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